안녕하세요. 와구와구 트래블의 완입니다. 벌써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. 오늘은 저희가 이번 여행을 위해서 준비한 배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와이프의 배낭을 사기 위해서 종로 5가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면 샤모니 아니면 트레일헤드 등과 같이 좀 유명한 등산용품 판매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. 저희가 직접 매장에 가서 오스프리, 그레고리, 도이터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직접 내보고 또 비교해가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. 여기 있는 파란색이 와이프가 메고 갈 도이터의 배낭이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제가 메고 갈 킬리 아웃피터스의 인테그랄 50이라는 제품입니다.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장비는 바로 와이프가 메고 갈 도이터의 푸트라 프로 40이라는 모델인데요. 이 모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스프리, 그레고리, 도이터 이 브랜드들은 등산이나 트레킹용 장비로 굉장히 유명해요. 근데 저희가 도이터 가방을 왜 골랐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내 반입 가능 여부였어요. 저희가 이번 여행을 할 때 둘이서 배낭을 메고 가는데 이 배낭뿐만 아니라 보조 가방도 들고 갈 거란 말이죠. 위탁 수화물로 이 배낭 두 가지를 넣게 되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겠더라고요. 저희가 여행을 할 때 저가 항공권을 많이 찾게 될 텐데 저가 항공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위탁 수화물이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. 기본이 아니에요. 그러면 저희가 이 배낭을 위탁 수화물로 넣기 위해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인데요. 그렇게 되면 저의 여행 경비가 많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위탁 수화물은 제 배낭만 하나 보내고 와이프의 배낭은 용량도 넉넉하되 필요시에 기내용으로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배낭으로 고르자라고 해서 이 배낭을 고르게 되었습니다.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기내용 반입 가능 수화물에 대한 규격이 이 가로, 세로, 그리고 높이, 또 무게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높이예요. 이 배낭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홈페이지 규격상으로는 65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65cm는 이 헤드를 꽉 채우고 이 안에 있는 여유 공간 없이 꽉 채웠을 때 최대 높이를 얘기하는 것 같고, 푸트라 프로의 경우 이 등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가 55cm가 나옵니다. 저희가 이 등판의 높이 아래로 패킹만 한다면 이 배낭은 기내로 들고 갈 수 있는 거죠. 만약에 패킹을 했는데 이 등판보다 높은 사이즈의 짐이 나왔다. 그럼 그 짐은 제 배낭에 넣거나 아니면 저희의 보조 가방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여행을 할 때 위탁 수화물을 굳이 두 개 추가 안 하고 그냥 하나만 추가하고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이 도이터의 푸트라 프로 40을 골랐습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이 배낭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우선 색상은 세 가지, 검은색, 파란색, 그리고 카키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란색으로 준비를 했고요. 위에 헤드에 수납 공간이 지퍼로 있습니다. 이 클립을 열면 이 안에도 지퍼로 수납 공간이 있어요. 다음에 메인 수납 공간,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끈을 당겨주면 이렇게 열리고, 끈을 잡고 당겨주면 닫힙니다. 이 앞에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, 사이드에 보면 이렇게 사이드 포켓이 있습니다. 이 포켓은 뚫려있지가 않아서 여기서 메인 수납 공간이랑 연결이 되어 있진 않아요. 그리고 하단부를 보겠습니다. 하단부에 이 하부 포켓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.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부 포켓을 열면 지금 막혀있죠? 막혀있는데 이 메인 배낭 부분이랑 연결하는 이 막을 지퍼로 열 수가 있어요. 이 안에 있는 지퍼를 이렇게 열어보면 메인 입구에서 이렇게 하부 포켓으로 쭉 뚫리게 돼요. 그래서 이 하부 포켓에 별도로 침낭 같은 짐을 따로 놓지 않고 이 메인 포켓이랑 연결해서 확장된 형태로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여기 막을 열고 이렇게 뚫린 채로 쓰시면 됩니다. 만약에 그 공간을 분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지퍼를 다시 닫아주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맨 아래 메인 커버 포켓이 있습니다. 도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커버를 기본 구성품으로 주고 있습니다. 이 아래쪽에 보면은 히든 공간이 있는데
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두 개의 고리가 나옵니다. 이렇게 두 고리가 있는데요. 여기 사이드에 등산 스틱을 걸어두고 하나씩 고리에다가 걸어서 고정을 시키는 그런 용도라고 하네요. 하지만 저희는 등산 스틱을 따로 준비해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왼쪽에는 카라비너처럼 고리 같은 걸 추가로 걸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가 따로 있네요. 그래서 얘도 당장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집어넣을게요. 마지막으로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. 뒷부분에 등판이 있고 이 위에는 이 헤드 부분이랑 몸이랑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끈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어깨끈에는 가슴 쪽 고정을 해줄 수 있는 클립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선글라스 거리가 따로 있네요. 그리고 제가 도이터 가방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중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허리입니다. 이 허리 부분에 이 쿠션과 튼튼함이 동급 대비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나와 있어요. 이게 이 40m 배낭이긴 하지만 아마 풀로 패킹하면 10k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무게를 온전히 어깨로만 받치면 굉장히 힘듭니다. 어깨로 무게를 다 지탱하려면 어깨 나갑니다. 오래 여행 못해요. 그래서 필요한 게 이 허리 지지대인데 이 허리 지지대가 튼튼하면 이 10kg가 정말 10kg 같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. 굉장히 가볍고 또 안정적으로 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고 튼튼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 허리에도 사이드에 포켓이 하나, 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도이터의 배낭 푸트라 프로 40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. 혹시라도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배낭은 바로 이 킬리의 인테그랄 50 알파입니다. 이 배낭 같은 경우에는 9버전인데요. 제가 구매를 2015년도에 했어요. 그때 당시에 제가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50일 동안 남미 배낭 여행을 계획했는데 그때 알아보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. 이게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인테그랄 50 알파가 아니라 60 알파로 판매가 되어 있더라고요. 자세히는 안 봤지만 재질도 조금 달라지고 디자인도 개선이 돼서 신 버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9버전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예전부터 쓰고 있던 배낭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모았던 패치들을 붙여놨어요. 그래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. 이 인테그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배낭 앞에 요 보조 가방을 따로 결착시킬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이 보조 가방을 따로 가져가진 않고 별도의 보조 가방을 구매를 해가지고 다닐 생각이기 때문에 빼놓겠습니다. 우선 이 위에 헤드 부분이 있고요. 헤드를 열면 이렇게 가방 공간이 나옵니다. 위에 지퍼 있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. 헤드를 열면 이 윗부분에 지퍼로 또 안쪽 수납 공간이 있어요. 메인 수납 공간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아니,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위에서 클립을 풀어주고 클립도 풀어주면 열면 메인 수납 공간이 나와요. 얘는 지퍼로 잠가주고 말려서 이렇게 결착을 해주면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면 쉽게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배낭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뭐냐면 전면부 개방 방식이에요.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지퍼를 열어주면 이렇게 열립니다. 다른 일반적인 배낭 같은 경우에 이 메인 수납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이 위에 있는 입구밖에 없어요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처럼 앞부분을 전면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짐을 꺼내고 다시 넣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. 자, 세 번째가 이 메인 수납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하부 포켓을 열면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끈을 열어준다면 메인 수납 공간과 또 연결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간을 분리하고 싶지 않다, 하나의 공간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망을 풀어주면 됩니다. 저는 따로 분리해서 쓰기 때문에 다시 잠가주고요. 이 하부 포켓에도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열어보면 이렇게 메쉬망 있고 지퍼 있고 위에 또 수납 공간 해가지고 짜잘짜잘한 액세서리들을 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.
이런 디테일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 클립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텐트라던가 아니면 침낭이라던가 뭐 이런 등등 다른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클립이고, 이 배낭에도 하단부에 이 뒤쪽에 레인 커버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 레인 커버, 연두색 레인 커버가 나오고요. 여기 사이드를 보시면 여기 측면에도 지퍼가 있어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이게 생각보다 여기 아래까지 내려가거든요. 그래서 수납할 때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양쪽 다 그렇게 되어 있고, 마지막으로 뒷면을 보시면 조그만한 핸드폰 포켓이 있고요. 가슴을 조여줄 수 있는 가슴 조임끈. 이 배낭의 경우 이 등판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걸 여기에 있는 플레이트가 있습니다. 이 플레이트를 위아래로 조절해가지고 저의 체형에 맞게끔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보시면 알겠지만 이 등판, 이 부위랑 이 어깨끈, 여기 쿠션이 굉장히 두툼해요. 아무리 무거운 무게를 실어도 여기 어깨나 이 등판 쪽이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하단부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튼튼해요. 굉장히 튼튼해서 무게가 아무리 실려도 허리에서 꽉 잡아주기 때문에 무게 하중이 분배가 잘 돼요. 허리에 이 포켓이 있는데 한번 열어보면 이 안쪽에도 포켓이 있어요. 배낭을 메고 나서 이 끈이 남게 되는데 이 끈을 이 안으로 넣고 닫아주면 이 조임끈의 헐렁임이 없어서 깔끔하고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제가 메고 갈 메인 배낭에 대한 소개는 끝이 났고요. 이 킬리 배낭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조금 뚜렷해요. 단점으로는 무게입니다. 제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년 전에 사서 지금 모델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, 이 킬리 배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등산 배낭에 비해서 쿠션도 좀 빵빵하게 들어가고 수납 공간도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안에 지퍼 이런 구성품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타 브랜드에 비해서 무게가 좀 나가요. 지금도 제가 검색을 잠깐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후기가 킬리 배낭은 다 좋은데 조금 무겁다. 장점은 뭐냐면 보셨다시피 이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이것저것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뭐 돈이라던가 뭐 여권이라던가 이런 귀중품들을 조금 숨겨야 될 곳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 숨기는 곳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섬세하게 디자인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, 또 한 가지는 이 전면부 개방. 이게 여행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. 굉장히 장기 여행에 알맞는 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디자인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. 저희가 이번 여행 때 들고 갈 배낭에 대한 소개 영상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메인 배낭이 아니라 제가 들고 갈 보조 가방, 그 보조 가방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